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장기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상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청약과 분양권 시장과 관련된 요즘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자, 요즘 시장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뭐 컨설팅 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오셔서 여쭤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조금 반등하고 있는 청약과 분양권 시장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와 관련된 질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상급지 갈아타기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방송에서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청약과 분양권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약과 분양권과 관련된 이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 제가 경험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기사를 보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뒤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예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009년도 사례랑 비슷하다 어쩌고 저쩌고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부분을 오늘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준비한 거는 몇 가지 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 받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청약과 분양권 시장 외에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경과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뒤로 미루고 오늘 이 이야기를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예전처럼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기존에 쭉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전에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꾸준히 투자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있는데요. 일단 송주님 관심이 식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심은 항상 달아올랐다가 식었다가 다시 달아올랐다 식었다를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뉴스 기사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 기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책이 지난 9월 26일 날 발표가 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12주째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주 정도 되면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랐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반대급부를 한번 보면서 시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집값 상승폭 줄고 거래량이 주춤, 관망세 짙어지나라는 기사가 나오죠. 지금 채팅창에서 이유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2주 정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기사에는 집값 상승폭은 줄고 거래량은 주춤해지고 관망세가 짙어지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올라간 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주춤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현상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사처럼 항상 상승폭은 줄고 거래량이 주춤해지면서 관망세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항상 이 기사를 보면서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받쳐주게 되면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관망세를 보였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관망하면 안 되겠구나.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싸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수요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두 가지 기사가 혼재된 시장은 1차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기사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수요가 증가할 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즉 결과만 보고 지금 12주 연속 상승이니까 올라간다. 또는 이거 사람들의 주춤주춤하니까 관망세를 보여야 되겠구나 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관망세가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할 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게 되겠죠.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는 기사보다는 그 밑에 기사를 쭉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움직인다라는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만에 4,000건 넘나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시장이 확실히 살아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20주째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집값 오름세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으면서 경기 인천이 상승세로 번져나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사 역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밖에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비중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여기서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다가 여기에다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기본적으로 내가 본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수요가 증가될 요인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 가운데 아니야, 집값은 떨어질 거야. 아니야,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맞부딪히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사들 모두 지금 현재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하는 힘겨루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4억이 넘던 입주권이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랐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서울의 새 아파트가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역시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양가가 뛰자 비싸 보이던 미분양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수요가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파트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도인가요? 미아 쪽인가 분양을 했던 아파트 미분양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니까 다시 그것들을 완판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강남 3구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강남 3구가 그 사이 많이 올라 있었죠? 많이 올라 있었는데 이제는 뒤에 들어오는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힘겨루기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호가, 호구 가격이라고 써놨네요. 매수세 빠져도 집값 안 내리는 매도자. 매도자는 당연히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어하니 당연히 내리고 싶지 않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살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쌓인다. 강남 등에는 응찰이 몰려서 양극화하고 있다. 즉,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강남 3구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남 쪽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같은 곳들, 함부로 살 수 없는 곳들은 경매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회로를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로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17년 만에 거래치가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뿌요님께서 채팅창에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초보일 땐 부동산이 쉬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렵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뿌요님께서 예전보다 본인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판단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때 이러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나중에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이랬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됩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25대1 호반 서밋 개봉 72가구 줍줍. 역시 이 아파트는 바로 얼마 전에 경쟁률이 꽤 높았던 아파트이기도 하죠. 문제는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72가구나 줍줍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요, 항상 상승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의 수요와 상승 후반부 또는 상승이 엄청 되고 난 다음에 수요는요, 그 수요자의 입장을 보게 되면 수요자는 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에 침체를 겪고 난 다음에 올해 상반기와 이 후반기로 접어들어간 이 시점에 반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추격 매수라는 것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면은 틀림이 없죠. 즉 무슨 말이냐? 서울이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몰려갔는데 사실상 이 아파트는 고분양가였죠. 주변보다 1억 이상 비쌌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처로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민 없이 먼저 들어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호반 서밋 개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도에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추격 매수해서 새로운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밀려 올라가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2015년도, 6년도, 7년도, 심지어는 19년도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이것 봐라, 오르네, 아니야,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지켜봤던 사람이 추격 매수에 큰 무리 없이 들어왔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들어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썸네일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청약과 분양권 시장이 상승장 초반부 때는 수요가 밀려들면서 계속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가격을 받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뒤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놓고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거나 애매하다라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즉 수요가 줄어들거나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느냐? 앞으로 제가 과거에 봤던 현상들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반대급부적인 최악의 상황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은 밀려 올라오고, 밀려 들어왔던 새로운 주저했던 사람들이 또 사고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발생한 시기고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들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흔히 말하는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양극화 시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서울도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자, 앞으로 양극화 가능성이 보이는 분양시장 해놓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분양이 막 쏟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4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몇몇 가구들이 지금 줍줍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요. 고분양가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문 기사에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문 용답동에 3,100여 가구, 그 다음에 비규제인 강동구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되어 있고요. 가을에 분양이 큰 장이 열렸는데 충남, 부산 뭐 이러면서 얘기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집을 사게끔 조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국평 분양가 10억은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12억에도 경쟁률이 100대리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었지만 좀 전까지 보셨던 기사처럼 줍줍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불용이 하지 말라는 얘기네 라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항상 제가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값이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버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장기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상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생각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던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들을 그때까지 기다렸던 누군가가 또다시 그 물건을 냉큼 가져가는,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의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때 죽는 사람들이 누가 죽느냐? 영끌했던 사람들이 죽는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고요, 여유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어 나자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들을 일반론적으로 사지 마라 사라로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가 뛸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건설사도 살아야 되고 누구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분양가는 올리는데 우리는 힘들죠?
결국 누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들을 내가 돈이 없는데 영끌했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100가구가 있는데 50가구는 문제가 없고요. 50가구는 문제가 있는 영끌 세대라고 얘기를 하자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결국 50세대는 버티게 되고요. 50세대는 이 물건을 내던지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 분양가는 높게 됐는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분양을 못하거나 분양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즉 분양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미분양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지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이 기회를 잡으면서 나머지 영끌에서 무너졌던 가구 50가구들을 하나씩 둘씩 사들이면서 50가구를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느냐? 총 100가구 중에 50가구는 버티고 있었고요. 나머지 50가구도 영끌이 빠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100가구를 채워가게 되면 이 아파트는 나중에 원래 가격대로 회복되면서 여기서 차익을 만들게 되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원래 고분양가라고 하는 그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지난 2009년 이후 2014년, 15년도 장의 모습이었죠. 가장 최악의 장의 모습을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결국 바꿔 말하면 지금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의 주장가는 투자 오래 해보신 분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실제 찐 투자자는 바로 그때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영끌하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주의 편의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주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10월에 분양하는 단지다라고 내기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분명히 어떤 가구 단지들은 비싼 분양가 또는 경쟁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던 맨 밑에 김포 의정부 8억, 광명 10억, 고분양가 완판 이어질까라는 기사가 나오죠. 저는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광명도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김포와 의정부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와 의정부 같은 경우 분양가가 주변보다 더 높게 고분양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와 의정부에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현재 7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가가 8억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서울도 아닌 이곳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왜 들어가요? 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는 열려있는 시장이 청약과 분양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는 건 좋은데 8억에 사는 건 좋은데 결국 8억이 9억이 되고 피가 1억이 붙으려면은요. 그것들을 남들이 다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 뒤로 들어와야 될 수요가 있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7억이 아니라 8억으로 올라가 줘야 기존 아파트가 8억이 됐으니 내 새 아파트는 9억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정부나 김포에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만약에 완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완판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줍줍이 얼마가 나오냐를 굉장히 신경 쓰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외곽도 줍줍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 일부 지역도 줍줍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는 관망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만들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또는 미분양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베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나머지 지역의 고분양가 물량들이 분양을 할 때 경쟁률보다는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줍줍 물량과 그것이 해소되는 상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약과 분양권 시장이 열려 있다고 지금 무언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다.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분양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분양 물량들이 미분양이 날 것이냐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 규제 완화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상승 초반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자 또는 여러분들이 연끌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돈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들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난주 시장 분위기에 나타나는 현재 좋은 분위기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주담대로 산 10명 중 6명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늘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 분할을 하고 있는 그 상품이 지금 작년에 냈던 금액, 재작년에 냈던 금액보다 사실상 2배 이상 올라 버렸죠. 여러분들이, 저도 역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내 뒤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내 뒤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요, 자꾸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 뒤에 있는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상승장 후반부에는 금융시장을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융시장을 잘 안 보시거든요. 저도 역시 금융시장을 상승장 초중반 땐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몸도 힘든데 금융시장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 7% 뚫은 주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자 절반은 연내 추가 대출 받겠답니다. 무슨 말이냐?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까딱하다는 내가 연끌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올 초부터 시작했던 이 분위기가 지금 6억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들이 지금 6억 이하가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죠. 소형 아파트 정도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나가는 건 맞는데 서울 지역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로 계속 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곳들이 지난 시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외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투자하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이 주로 이제 소형들이 많았겠지만 대놓고 소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에서 최근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소형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소형, 중형, 대형 중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형을 밑에 깔고 대형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소형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서울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서울은 근데 다 6억 이상인데 6억으로 대출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 괜찮은 곳은 서울이라고 하니 서울을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맞춰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소형의 월세 비중이 절반 넘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월세 비중이 그렇게 되니까 나 월세로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소형이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소형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침체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을 때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소형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좁은 집으로 가겠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기는 사야겠는데 나 돈 없으니까 소형으로 가겠다. 소형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 자체가 집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기사들을 계속 보게 되면 소형주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기사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소형주택 품귀 현상이 벌어진 동네, 이게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면은요. 재개발 이주 수요 때문에 옆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소형이 일단 옆에서 있다가 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소형의 관심도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재개발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처와 투자 상품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의 분위기는요.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상황과 금융적인 현상으로 돈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소형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거의 600여 분권에 해당되는 분들이 알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상승장의 모습과 조금 다른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즉 턴오버 현상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시장에서는 투자를 예전의 상식으로 베팅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죠. 부동산 전문가로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인기 있으려면은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기존의 투자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현상들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막 내뱉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째 전세 시장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고 알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오셨겠지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다. 무언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턴오버하는 현상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기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건설사들도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자, 이 방송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역전세난 떠들었던 4월, 5월, 6월에 유일하게 거의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 제가 확인한 적은 없으니까 역전세랑 오래가지 못할 거고 분위기 바뀔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얘기해 왔던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별로 되지 않았는데 전세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이게 원래부터 계속 반복되던 현상이라는 거 저만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예전 방식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들이 전세 시장과 관련된 시장으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주째 한 달이 넘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가을 전세시장 요동치나 서울 아파트 매물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4.6억 하던 전세 7억으로 뛰었다. 물론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역전산란이 나타나고 있고 이 대표적인 것들이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들 지금 현재 상황이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역전산란이 회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그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역전세에 친한 개포도 변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줄줄이 아파트 분양을 강남을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강남이 미루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분양가를 더 올리고 싶은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과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세 유지하려는 사람과 새롭게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전세 가격에 대한 포인트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세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됐지? 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단계로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 시장, 상품이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투자 상품 되게 많았지만 청약 분양권 시장, 재개발, 재건축, 그쵸? 그 다음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등등, 그 다음에 지산 등등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갭 투자 있었지만 그 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변한단 말이죠. 턴오버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턴오버가 전세 가격 상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위험시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분양가입니다. 고분양가는 건설사들한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일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이로 인해서 줍줍이 늘어난다거나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들 더 관망세로 보이거나 하거나 또는 미분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약과 분양권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돈 벌고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시설을 보면서 새롭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